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링링은 지나갔지만 가을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 지역은 태풍 때 염분이 섞인 강풍이 몰아쳐 농작물 방제가 시급하지만 야속한 비에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지나간 대정읍 지역의 감자밭입니다. 푸른 잎이 무성해야 할 시기지만 줄기만 남은 채 잎은 말라버렸습니다. 싹이 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감자들이 이처럼 까맣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의 바다로부터 소금기를 머금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염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당장 방제를 해야 하지만 태풍이 지난 뒤에도 비날씨가 이어져 농민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진짜 이거는 재앙에 가까운, 왜냐면은 파종한 것도 거의 한 70~80%는 폐작돼 버리고. 어제 새벽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대정읍 지역에 어제 하루 내린 비는 137mm. 물이 빠진 곳도 흙이 빗물에 씻겨나가면서 재파종을 해야 하지만 또 비 예보가 있어 파종 시기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비가 개는 대로 물 빠짐을 하기 위해서 도랑치기라든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 겨운 작업이 가능하면은 바로 이제 파종에 들어가고. 강한 비 때문에 시설물 복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병대 병력 50여 명을 투입해 무너진 감귤하우스 복구에 나서려 했지만 현장이 미끄러워 작업을 연기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가을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태풍 피해를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해를 입은 피해 업체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 수수료율은 0.5%로 고정 적용됩니다.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해 확인증을 받은 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 내 한 병원에서 재단 이사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사장 사택 청소에 화단 관리는 물론이고 이사장 부인의 개인적 심부름까지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9개월 전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에 임원 기사로 취직한 A씨. 취직 이후 줄곧 재단 이사장의 사택 청소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평일 아침마다 1시간씩, 주말 휴일에는 6시간에서 12시간씩 이사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강도가 심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정원에 물을 줘, 나무에 물을 줘. 그게 시작됐고 여기 손에 손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닿아도 쓰러질 정도로 걸레를 계속 짜서 닦고 해야 되니까. 이사장 부인의 개인적 심부름은 물론 모멸적인 언사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 약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2시까지 오라고 한 걸로. 2시까지 오라고 언제 했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출근해라 그러면 되냐?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 녹음돼 있어. 녹음 볼까? 견디다 못한 A씨는 최근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적어도 병원 측에서 사택 청소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재단 측의 갑질 의혹을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근무 시간과 환경에 관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허드렛 일 같은 경우를 지시받는 거는 이거는 저는 엄연한 고용주의 갑질이라고. 정의당은 병원 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용주인 이사장을 노동부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법률안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취임한 건 2017년 7월 원 지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차 산업의 전문가를 기용했다는 게 주된 평가로 민선 7기에도 유임됐습니다. 갑작스런 사임에 대해 안 부지사는 몸도 마음도 지쳐 몇 차례 사의를 밝혀왔었다며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이 자리가 제가 마무리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주변 분들과 총선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가 사의를 받아들이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안 부지사에 대한 민심을 추석 연휴 기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구자업 출신의 농민운동을 한 삼선도 의원인 안 부지사의 경쟁력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임 인선도 관심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실무형 인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무특보가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지역 민심을 추스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원 지사 주변 인력풀이 많지 않아 인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치매 복제돼지 생산 기술이 미국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치매 복제돼지는 인간 치매 유발 유전자 3개가 동시에 발현되는 체세포 복제돼지로 이 같은 기술은 전 세계 치매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 저널인 미국 공공과학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1 2017년 6월호에 실렸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송편을 빚어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웃들과 나누는 훈훈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송편을 빚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치마에 위생 모자까지 챙겨 쓰고 고운 빛깔의 반죽으로 송편을 빚어냅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다 보면 고향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북한에서는 이 쌀이 윤기가 없어요. 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딱딱딱 붙어나요.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는 난생 처음 떡을 빚으며 한국의 정에 젖어듭니다. Вот сегодня настал тот день, и на самом деле я очень рада и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что я могу быть полезна в чужой для себя стране и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ак дома. 적십자사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송편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세터민과 결혼 이주 여성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송편 10,000개를 빚어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 300가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거고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으로 빚은 오색 송편의 온기가 외로운 이웃들에게 한가위 정을 선물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 어민들이 섬진강 제첩 채취구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강 중간에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 없다 보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두 자치단체가 상생과 공생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빠진 섬진강에서 어민들이 거랭이를 끌어 제첩을 잡고 있습니다. 강 중간에 광양 어민들이 설치한 부표가 보입니다.
하동과 광양 어민들은 지난 1998년 구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제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하천법이 정한 경계와 별개로 하동읍 목도리 하저구 선착장 입구에서 옛 섬진철교 교각 사이를 연결한 직선입니다. 그러나 물 위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 보니 어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하동군과 광양시는 양쪽 어민들이 합의하는 경계선에 공동 부위를 띄울 계획입니다.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 공무원 입회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최고 분쟁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명확히 해서 상호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광양시도 섬진강 어민들 사이의 분쟁이 영원한 지역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계 부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주민 갈등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실은. 그 현장에서는 물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넘어간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하동군과 광양시는 섬진강 제첩잡이를 공동으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등재한 데 이어 유네스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며 화합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첩으로 하나 된 섬진강 이웃사촌 사이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과 공생의 길을 찾는 지혜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해서 제주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엔 옅은 안개가 낀 상태인데요. 오늘 기온은 아침 기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남부 동부가 2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린 뒤 추석 당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스쿠버 다이빙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 등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수험생 7,070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480명 줄어든 5,570명, 졸업생은 1,350명,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149명 등입니다. 한편 수능 응시생 중 졸업생 비율은 2015학년도 11.6%에서 2019학년도 17.7%, 2020학년도 19.1%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2014년 수립한 1차 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재해 양상과 각종 개발 사업의 결과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재해 후보지 120곳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70곳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주시가 종이팩을 모아오면 재생 화장지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우유팩이나 주스팩 등 종이팩을 재활용 도움센터에 가져올 경우 1kg당 재활용 화장지 2개나 미용 화장지 1박스로 교환해줄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종이팩 쓰레기가 월 130톤 정도 배출되지만 10%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외부 기관을 통해 버스업체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지역 버스지부는 준공영제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도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했지만 제주도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제라도 버스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제주도와 시민단체 노사가 함께 버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7번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사는 64살 남성인 A씨는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6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벌초를 갔다가 종아리에 진드기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A씨가 7번째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